안녕하세요. 경제마요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지수가 6.2%로 발표되면서 지금 1970년도 이후에 최대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이 좀 웃기더라고요. 서프라이즈? 그걸 몰랐나요? 정말로 그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몰랐을까요? 지금 6.2% 이게 저는 오히려 이거 보면서 이거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죠. M1 통화 보시면은 달러 M1 통화 보시면 지금 기록이 보세요.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이렇게 달러를 뭐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데 달러를 찍어내면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화폐 가치는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이게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물가를 그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 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6.2%가 돼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 견해는 이게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생산자 물가지수를 좀 볼게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은 1970년도랑 거의 뭐 1940년도랑 이렇게 비슷한 수치를 보여가고 있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전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최대예요.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거의 끝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을 봐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13년의 최대폭 상승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죠. 저도 마트를 가면은 뭐 생필품 한 6개, 7개 사면은 금방 5, 6만 원이 이렇게 채워져요. 제가 수입이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수입이 없었던 2018년도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근데 마트 가면은 뭐 한두 개 사고 그러면 2, 3만 원. 뭐 생필품 사고 그리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사면은 7, 8만 원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뉴스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체감으로 이제 느낀다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를. 계란도 보세요. 계란 지금 좀 맛있는 거, 좀 건강에 좋은 거 살려고 하면은 7, 8천이잖아요. 한 판에.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좀만 사면 5, 6만 원인데.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책임을 져야겠죠.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연준에서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장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파월 의장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지금 11월 20일인데 아직 연준 의장이 지금 채택이 안 됐어요. 지명이 안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을 안 했는데 둘 다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래요. 근데 브레이너드가 이 사람이 뭐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뉴스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 그러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달러를 찍어내는 이런 정책이 바뀌겠냐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예상하는 거 보면은 브레너드 임명돼도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돈을 풀어내는 이 정책을 계속 쓸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 계속되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지금 테이퍼링도 하고 있고 테이퍼링도 6개월이면 끝날 테고 내년 2분기쯤에는 이제 금리 상승을 다 같이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예측을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동의를 해요.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돈을 이제 풀어내는 것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줄이는 정책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지금 당장 긴축이 아니에요. 테이퍼링은 풀어낸 돈을 점점 적게 풀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긴축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더 줄이겠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물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필요하겠지만 이 실제 경기가 좋아져야 이 금리 인상을 좀 더 급격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경기가 좋아졌을까요? 실제 경기는
뭐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지금 실업률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이 오면서 다시 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는 올리겠지만 인상 시기는 좀 빨라질 수 있겠지만 뭐 단기간에 뭐 4, 5%씩 올리고 7, 8%까지 올리고 그런 금리 인상은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파산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뭐 가정 상황도 안 좋아질 테고, 그런데 좀 텀을 둬가면서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대응이 과연 저는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결과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금리를 만약에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린다면 이렇게 풀려버리는 통화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이고, 테이퍼링은 아직까지는 긴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량은 6개월간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물론 개인의 투자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아들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여러분들 다른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은 물론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시그널을 보이는 장세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주가는 실물 경제를 강하게 반영하잖아요. 근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리포트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돈을 엄청 많이 찍어내면 결국 주가도 오르겠죠. 하지만 어디가 좀 더 많이 오를 것인가? 그거는 바로 대표적인 해지 수단들이다. 그래서 저는 해지 수단들 중에서도 부동산, 뭐 금은,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되나 생각하려면 부동산과 암호화폐예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뭐 워낙 전통적인 투자 수단이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죠. 실제로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이 오르는 문제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 미국 주택가격도 2008년 이후에 한동안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2020년도에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뭐겠어요? 당연히 화폐를 찍어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겠죠.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부동산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아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내 집 마련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이 늦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은 건 아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감안하실 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은 뭐 투자를 하고 그런 거 다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컸고 또 2017년도에 폭락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만한 게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럼 금에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금과 비트코인의 이 해지 수단 대결에서 비트코인이 승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가격 상승도 지금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됐고요. 물론 변동성은 좀 심해요. 지금 뭐 제도권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문제도,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논쟁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되게 큰데,
앞으로 더 많이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런 변동성도 이제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69,000달러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었죠. 신고가. 그리고 그 올타임 하이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은 사실 암호화폐에서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여기 지금 5만 거의 9,000달러 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했어요. 57,000에서. 그리고 사실 저는 더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밑에 5만 달러 정도 가면 또 2차 매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등을 하는 모양이네요. 물론 다시 갔다가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쭉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커피 그래프 좀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커피 4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스타벅스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거 보면서 밥값이 4, 5천 원인데 커피를 4천원에 사 먹네?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커피 가는 사람들 보고.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람 만나는데 커피 마시러 가는 거. 근데 그런 이제 당연한 문화화된 커피가 옛날엔 비싸 보였는데 이제는 싸 보여요. 지금 스타벅스가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나요? 아메리카노가 거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런 당연한 커피 가격이 더 많이 이제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거의 2배 상승했죠. 21년 3월 기준으로. 근데 이게 비단 커피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커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곡물, 고기, 뭐 각종 원자재 다 오를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점점 치솟겠죠. 인건비도 오를 테고. 그래서 이런 거대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관점일 뿐이고요. 어쨌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안 믿으시면 그냥 현금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책임지시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믿으시는데 나는 주식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 그러시면 주식 투자하면 되는 거고, 현물 금을 투자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처를 고를지는 개인의 책임의 판단이니까 제 관점도 하나의 생각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마요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잘 자산을 지키는 그런 전략 잘 취하셔서 내 자산 잃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